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만길인가 봅니다.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의 출렁거림이 상당히 큰데요. 이런 경우는 또 상당수 허수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그 흐름을 감안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많이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지수니까요. 장 맞춰봐야 합니다. 2분 30초 정도 더 남았고요. 현재 지수가 1.55%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392.5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될기합니다. 닷새만의 하락 전환은 일단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저점을 낮췄고요. 특히나 동시효과 구간 이전만 하더라도 2400선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2400선이 유지됐죠. 그런데 동시효과 구간에 지금 2300선 라인대가 나오는데요. 과연 정말 이렇게 거래를 마칠 것인가? 동시효과 구간의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저점이 확 낮아지는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후반에 더 약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만기일 영향은 코스피가 더 강하죠. 그래서인지 큰 괴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0.93% 정도 하락하면서 707.9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4거래 만에 하락 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양쪽 지수 나란히 이 정도 상태면은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코스피는 121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후반에 좀 매물을 많이 막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기가 4% 정도 밀리네요. 현재 삼성전기 단기에는 좀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장에서 동시효과 구간 저점을 낮추면서 한 4% 정도 밀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은 아무래도 유가 빠지면서 오늘 장중 내내 별로 좋진 못했는데요. 순서대로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후반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물이 집중이 되네요. 삼성전자 2.58% 하락하면서 64,400원 선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마찬가지로 후반에 좀 저점을 낮추는 패턴, 거기에다가 외국인 쪽 그동안에 사담았던 물량 오늘 장에 좀 출회가 되면서 그래도 앞자리는 안 바꾸네요. 6만 원 선 초반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G화학도 한 3%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동시효과 구간대 대형주 가운데서 좀 많이 빠지는 쪽 LG화학 그리고 네이버도 현재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약 3%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오늘 거래 마칩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쳤고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조금 더 지켜보면은 아마 이 상태 내려온 것 같은데 동시효과 구간 때 허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구간에 1% 중반까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2400선 이탈하는 거 아닌가 잠시 공포감을 조성했었는데 오늘 종가 상황은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요, 좀 분위기가 꺾여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하락했습니다. 한중일 나란히 약세권 내 움직임을 보여줬고, 일본 증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틀째 밀려 내려갔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세였는데요. 그래서 27,439엔 선 여기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패턴상으로 보자면은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대파락 출발해서 저점 부근의 횡보,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오후장에는 1%대의 하락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점 부근 횡보, 이 정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워낙 개파락해가지고요, 장중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하락 마감했다는 점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이슈가 있었던 쪽은 이쪽 중국입니다. 국내나 그리고 일본 증시는 미증시 하락 여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우려가 재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저우하고요, 허낭성, 정저우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몇몇 항공기가 결항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날씨 추워지면서 확실히 좀 관련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우리 환시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가파르게 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10원 정도 오름세 나타냈잖아요. 위안화 흐름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안화가 절하되는 분위기가 또 이런 중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0.35% 하락하면서 3037.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낙폭을 약간은 좀 만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은 약보합권인데요. 오늘 심천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천이 1.2% 정도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온도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천 안 좋고 항생도 굉장히 안 좋네요. 항생도 홍콩 항생 현재 2% 정도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 전반으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점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에 20원씩 뚝뚝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움직임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2원 70전 상승입니다. 하루에 10원은 거뜬하게 요즘 들어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0원씩 빠졌다가 10원 올랐다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요즘 상황인데요. 오늘은 12원 70전 오르면서 1377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변동폭도 컸습니다. 장중의 변동폭 15원 정도 되네요. 1362원이 오전장 기록했던 저점이었고요.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형성됐습니다. 닷새 만에 원달러 환율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불안한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춤한 하루였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면서 양시장 모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91% 하락이고요. 포인트로는 22.1포인트 내렸습니다. 종가 2402.23포인트 2402.2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2400선으로 가면서 크게 밀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합권 구간으로 회복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대체로 2420선에서 등락 움직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2410선을 내주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그래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1156억 가까이 팔았고요. 이어서 기관이 1587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홀로 순매수세 지켜줬습니다. 개인이 2370억 가까이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하락세에 이어가면서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네, 오늘 화학 섹터가 1.6%대로 하락세에 마감했는데요. 그간에 연이어서 상승했던 금양이 급락하면서 오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또 통신 섹터도 막판에 낙폭을 키우면서 1.4%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전기전자 섹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이어서 전기가스 섹터가 1.2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철강금속 업종이 1%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품 테마가 가장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리온이 상승하면서 1.5%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막판 들어 종이 목재 업종의 상승 탄력도 강하게 늘어왔는데요. 오늘 테린 포장이 급등하면서 업종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준공 소식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또 섬유회복 업종에서 오늘 0.74%대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의약품이 0.47%대의 상승 탄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두 종목의 외국인들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64,400원으로 약 2.6%대 낙폭을 키웠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9,100원 터치하면서 막판 동시호가 구간의 탄력이 좀 주춤했고요.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605,000원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삼성 SDI와 LG화학은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성 SDI가 종가 725,000원 터치하면서 약 1.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LG화학이 2.8%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이 좋았습니다. 종가 90만 7천 원 터치하면서 약 1.3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이 오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종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8만 7천 원 터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탄력을 키우면서 1%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에 다시 보합권으로 탄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종가 16만 9,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기아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2%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기아 종가 6만 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네이버가 17만 6천 원에 종가 2.2%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가 2.5%대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종가 5만 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사우디가 수소산업 협력 계획을 논의한 가운데 정부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오늘장 수소주들이 강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2030년까지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소 상용차 확대와 또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수소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평화홀딩스가 23% 가까이 급등세 연출됐고요. 또 관련주인 평화산업이 10%대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종공업과 NK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지와 또 JNK 히터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섬유유복 테마 가운데 FNF가 호실적으로 상승했습니다. FNF의 대표 브랜드인 MLB가 해외 시장 판매액이 1조 2천억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과 동남아 매출의 상승세로 인해서 국내 패션 기업의 단일 브랜드로는 1조를 기록했습니다. 전례 없는 호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대 주주인 FNF 홀딩스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FNF 홀딩스 종가 19,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FNF가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5%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6.82포인트 내렸고요. 종가 707.7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710포인트 위로 올리면서 낙폭을 빠르게 좁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이 주춤하면서 11시 구간부터 710선 아래에서 이렇게 등락하는 움직임 나왔는데요.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습니다. 종가 70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개인이 2,104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도세 포착됐습니다. 기관이 1,104억 가까이 가장 크게 매도했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943억 가까이 매도 우위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장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네, LNF가 장중에 상승부를 켜기도 했지만 막판 들어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종가 22만 2,500원 터치하면서 약 1.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하락으로 종가 10만 6,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3%대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종가 12만 9,8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가 23만 2,700원 터치했고요. 2.5%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7,900원 터치하면서 1.3%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HLB는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종가 3만 5,900원 기록하면서 3.23%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장 역시 부진했습니다. 오늘 종가 6만 7,000원에 터치하면서 1.4%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간밤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 게임주들도 오늘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 종가 4만 1,050원 터치하면서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펄어비스는 낙폭이 조금 더 부각됐습니다. 오늘 3만 9,750원에 종가 8%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신작 출시 지연 소식이 이러한 급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0만 9,500원에 달해서 2년 전 대비해서 1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그 가운데 강원에너지의 상승 탄력 강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15%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미래나노텍 또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의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 신설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조금 줄긴 했지만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하이드로 리튬이 2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콩고의 리튬 광산 지분 획득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금양은 오늘장 급락했습니다. 종가 31,950원 터치하면서 약 20%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강원도는 현재 철원을 비롯해서 인근 접경 지역에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긴급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BNGT는 국내 최초로 유행성 설사병 저항 능력을 가진 돼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카나리아 바이오가 6.9%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선물지수 1.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75포인트 하락이고요. 현재 31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3,157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3,923계약 순매수하는 반대로 기관이 7,819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